여러분들도 단체 카톡 하시죠? 그죠? 저도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응이 너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제 친구 없게 생겼어요. 네? 오늘 진짜 안경 없으니까 뵈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네? 근데 이 단체 카톡에서 현재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주말만 되면 막 200개, 300개씩 올라와 있어요, 글들이. 다 무슨 얘기하냐면은 5년 뒤에 뭐 먹고 살까 이 걱정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자식이나 또는 동생이나 자기 친지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라!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돼서 오신 분들도 있고 사업 초기라서 뉴스킨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사업을 당연히 더 알아보시고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나를 평생 지켜줄 수 있는 회사인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라는 답을 어릴 때부터 내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실업률이라는 게 있죠. 제가 청년위원회 회의를 하러 가면 그 민정수석실, 조국 씨 아시죠? 조국 민정수석실 이제 실장이 상황판 밑에서 회의를 합니다. 상황판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가 뭐냐면 실업률이에요. 근데 난 정말 이거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3.8%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봐, 조용하죠. 100명 중에 3.8명만 직업이 없나요? 아니 그럼 내 옆집에 있는 순돌이 아빠, 철수 아빠의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다 왜 일을 안 하고 계신 거야?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청년 백수들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왜 실업률이 안 나는 거야? 야, 여기에 통계에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을 잡을 때는요, 15살 이상의 사람 중에서 취업에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실업률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에 의지가 있냐 없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6개월 동안 취업을 안 했었으면 취업에 의지가 없다라고 봐. 말이 돼야 안 돼요? 6개월 동안 취업을 해본 적이 없으면 취업에 의지가 없구나 이럽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3.8%가 아니라 15%가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아주 답답하지만 화장 하나 안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더 화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세 개를 종합해 볼게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전 세계 2위 수준이래. 그런데 주말 근무 치면 대한민국이 단연 1등입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 사람들 적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사는 오래 못 다녀.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도 안 뽑아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수면 시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짧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면 시간 이렇게 봤더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시간 반이래요. 그럼 속으로 생각한다고요. 7시간이나 자는, 그죠? 여러분은 7시간 주무시고 오셨나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통계치가 너무 이상해서 통계청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통계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유아 노인 포함 이렇게. 아니, 통계청도 이상한 놈들이에요. 왜 영유아하고 노인을 포함합니까? 안 그래요? 7시간 반. 자, 어쨌든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요 700만 명의 사람이 수면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자, 그런 700만 명을 위해서 뭐를 우리가 뉴스킨 제품을 제공해야 돼요? 코티트롤 이런 걸 막 먹여야 잘 자라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제가 이따 잠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업자로서 또 뉴스킨 사업을 정말 좋아하는 근거도 있고 이유도 있고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건 사업자는 아니지만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 너무 좋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 얘기를 지금에서야 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초대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제가 TV에서 공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딱딱하더라도 이 얘기를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면을 7시간 반 한다! 그랬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는 나라는 어디냐? 프랑스야. 9시간 40분을 잔대요. 그죠? 그런데 프랑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평균 근무 시간에서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2등입니다. 독일 다음으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결론은 뭐야? 잠은 많이 자고 근무 시간은 적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에 치워 죽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큰 트렌드가 하나 더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희망은 없는데 그나마 그 희망을 비집고 들어가서 기회를 잡은 몇몇의 사람이 있다 해도 어떤 거에 무너지냐? 바로 중간층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상실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일 왜 열심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돈 벌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저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요. 이 얘기는 내가 굶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배가 찬 이후에 자아 실현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머슬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욕망의 단계 중에서 제일 하얀 단계가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간층이 사라진다가 이거랑 뭔 상관이 있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상류층으로 내가 일한 만큼 보답을 못 받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얘기가 바로 근거로서 들 수 있는 게 국가 부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수준이 위험 수준을 넘어섰어요. 1,500조에 달합니다. 1,500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느낌도 안 와요. 벌써부터 졸려 그러는 사람도 있어. 막 자리 잡았어. 벌써. 그죠? 팔짱 끼신 분들 다 푸셔야 돼요. 느낌이 안 오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1,500조 이렇게 얘기하면 한 집안당 8,500만 원씩 빚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800만 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의 트렌드는 4인 가족보다 1인 가족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작년부터 늘어나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가장 표준이 되는 가정은 1인 가정이에요. 33.5%나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4인 가구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1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1,800만 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당 빚을 진 게 8,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재산, 그게 뭐죠? 집이야. 집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딱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8시 38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저녁 8시 30분에 뭘 합니까? 이거 봐요. 이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여러분. 저녁 8시 30분에 뭘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희망의 종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갑에 하나씩, 그죠? 토요일날 마감 몇 분 전에 하면 잘 된다, 이런 확률과, 그죠? 한국 사람들이 로또가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라고 이래요? 그렇죠. 일단 집을 사는 거야. 여기 해운대 좋잖아요. 그죠? 또 어디 있습니까? 저 강남에 가가지고 삽니다. 부동산을 사는데 내 집이라는 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사랑은 전 세계에서 유별나다 이거예요. 근데 이 내 집을 살려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이걸 가지고서 방송을 내보내고 그 다음 주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과 연결시켜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간층이 사라진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더니 댓글이 300개가 달렸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한 채를 살려면 몇 년이 걸리냐? 평균 8.9년이 걸린다 이거야.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월급쟁이 1,000만 명 중에서 500만 등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월급을 1원도 안 쓰고 집을 살려면 몇 년 걸릴까요?를 했단 말이야. 통계청은 정말 이상한 조직입니다. 그랬더니 1원도 모으지 않고 16년을 모아야 서울에 있는 평균 아파트 가격을 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가 가야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집값을 딱 알면은 맞아. 이제는 이래요.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행이다. 나는 서울에 안 사니까. 그죠? 부산은 8.9년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을 사기 좋은 땅값이 낮은 데가 어딜까요?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저희 동계올림픽 한 저 지역 어디죠? 그렇죠. 강원도입니다, 여러분. 강원도가 4.6년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원도 쓰지 않고 월급을 4.6년 모으면 강원도에 있는 평균 아파트 태백이나 정선에 있는 데 있잖아요. 속초 이런 데 안 되는데, 강릉 안 돼요. 춘천 안 돼요. 원주 안 돼요. 그죠? 그런 데 있는 아파트 하나 산다. 그러면 속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5년 정도만 어떻게 모아가지고 강원도에서 한번 해봐.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수렵하고 채집하고 사냥하고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5년을 버티면 뉴스킨 사업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CNN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금을 제외한 월급으로부터 쓸 수 있는 돈을 모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가처분 소득을 모았을 때 16년, 8.9년 막 이렇게 걸리는 대한민국의 세태가 굉장히 걱정스럽다. 욜로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요. 욜로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현재를 즐기자라고 하는 주의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욜로가 나오게 된 데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쓰고 죽자. 이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아파트는 못 사겠고 좋은 차나 한번 끌어봐도 BMW 샀다 어떻게 되면 굴러가는 거예요. 제 차도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만큼 한국 사회가 팍팍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해드렸죠. 세 번째, 바로 1%의 대한민국의 1%의 부자가 부익부 이익빈입니다. 56%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맥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부자들은 훨씬 더 잘 산다. 이런 얘기. 이걸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알면 나는 왜 9 to 6, 9 to 5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데는 거야. 그냥 나라 한번 뒤집어 버리고 어떻게 한번 해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100%. 1%의 부자가 대한민국 부동산과 자산의 56%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16년 동안 1원 하나 안 써가지고 서울에서 정말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열심히 모아가지고서는 집 한 채를 샀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아파트를 엄청 많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댓글 300개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주에 했던 댓글이 그 방송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인당 소유한 아파트 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 이걸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1위가 광주에 어떤 사람이 637을 가지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호남 연합회 거기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강의 가가지고요. 거기 계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광주에 아파트 630채 가진 분 아세요? 혹시 알면 연락처 좀 저한테 주실래요? 저도 좀 한 채만 달라고 그러게요. 630채 중에서 한 채 정도 주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죠? 2등을 보니까 창원에 400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230채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1%의 사람이 56%의 재산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걱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는 두 종류의 유형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를 지금 짚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서 성공 출세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나의 삶을 지금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고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강의를 딱 갔을 때 진지하게 듣는 분위기, 진짜 여기서 오늘 조시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을. 근데 나라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여기다 이제 대입시켜보는 시간 좀 갖고 끝낼 겁니다. 우리는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성공 출세 돈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첫 번째, 받는 걸 뭐라 그래요? 무슨 부자라고 합니까, 이거? 받는 거, 우리 부모님한테. 이거 봐, 잘 안 나오잖아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유산, 이렇게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는데, 상속형 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스스로 일구는 걸 뭐라고 하죠? 자수성가. 그렇죠.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상속형 부자보다는 자수성가형 부자를 꿈꾸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웰스엑스와 리치 리포트를 이제 내는 기구가 있습니다. 웰스엑스라는 데와 듀크 대학교가 내는데 이 1년에 그러니까 평균 자산액이 300억이 넘는 사람들만 조사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전 세계의 평균은 자수성가가 7, 상속형이 3이야. 그죠? 이 비중. 자, 이 비중만 보면은 부자 10명 중에 7명은 자수성가를 통해서 4대의 부자가 되니까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아, 그래도 살만합니다. 열심히 살면은 4대 자수성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조는 뭐냐? 제가 청와대에서도 제일 많이 얘기한 건데 거꾸로 돼 있습니다. 3대 7입니다. 이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희망이 없는데 이 비집고 틈을 들어와서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살면데 제 부모님이 뭘 주신 게 없으면 평생 일만 하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로또를 사러 가는 거야. 로또가 실질적으로 경제학에서는 포기지수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는 지수죠. 경제를 포기하고 삶을 포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로또의 판매량이 급증을 한대요, 여러분. 복권의 판매량이.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2014년부터 연마다 로또 판매량을 갱신하고 있어요. 최고치. 얼마가 팔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4조 3천억이 팔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한국에 있는 네트워크 전체 시장의 크기가 5조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시장만큼 로또가 팔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수치로 보면요. 하루에 얼마가 팔려요? 150억이 팔립니다. 시간당 얼마가 팔립니까? 그랬더니 13억이 팔립니다. 초당 8만 원이 팔려요. 막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욕할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내 지갑에도 들어있거든. 그죠?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막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죠? 어떤 생각으로 포기를 하게 되니까. 또는 분노를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포기하세요. 이러려고 왔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분명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준비를 하기 위해 여기 왔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뉴스킨 사업이라든가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객관적인 주관적이지만 아주 객관화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네트워크 사업 자체가 굉장히 비전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굉장히 오랜 연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전문가 집단에서 살려고 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도 알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용기를 내야 될 타이밍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선택의 상황에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데 포기를 하는 사람들.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무지형입니다. 무지형은 뭐냐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이든 또는 다른 사업을 소개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나는 60까지만 다녔으면 좋겠어. 정년 보장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연금 문제, 국민연금 문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민연금,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여러분. 1년에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월 얼마를 받을까요? 200만 원을 받아요. 200만 원을 받는다는 게 올해 네이버 뉴스와 그다음에 매일경제 1면에 대문짝만 이렇게 실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2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많이 받네. 이러면 박수 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뉴스킨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밖에 못 받아.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40년, 50년 내내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냈는데 현재 2018년에 월 소득액이 제일 많은 금액이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도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0만 원은 충분히 살고 남을 만한 돈인가요? 아니면 그냥 생활하기 급급한 돈인가요? 어때요, 여러분? 그냥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여유있고 풍족합니까? 막 해외여행도 막 다니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가 여러분들을 노후를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없이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정부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준비해요. 이 얘기. 내가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가 언제부터 장밋빛 100세 시대입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오래 살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대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비교나 당하고 남들이 나보다 풍요롭게 자라는 거 살면서 하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선택이 본인들이 앞으로 시대와 여러 가지를 통념해서 자기 일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못했었어요. 근데 서울대와 이 통계청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보면서요, 통계치도 보고 그 안에서의 흐름도 보고 미국 시장, 중국 시장도 다 분석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여러분, 이 사업은 정말로 괜찮습니다. 이 인더스트리. 너무너무 거대하고 너무너무 크고 앞으로 훨씬 더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네트워크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이게 2018년 보고서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타임즈라고 하는 제일 유력지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번에 통계치와 여러 가지를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게 변하는 건 뭐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한민국 안에서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국민성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몇 등 정도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이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전 세계 3등입니다. 전 세계 230나라 중에서 행복 지수는 118등이야. 경제 수준은 12위, 뭐 18위, 17위 막 이럽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는 몇 위예요? 3위예요. 그래서 올해 이 네트워크 마케팅 리치블 리포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 시장의 소비자들과 그 다음에 사업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선진적이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내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성이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만큼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강한 민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남들보다도 훨씬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있는 존재니까 열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국민성이 굉장히 잘 맞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불고 있는 소비자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뉴스킨의 오래된 소비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뉴스킨 제품을 쓴 지 벌써 16년이 돼갑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사업에 희망이 보이지 않죠? 제가 이번에 이 블랙 루미스파, 그죠? 그것도 구매를 하고요. 그 루미스파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한정 뭐죠? 그 시간 이제 LTO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 시간 기간 중에도 하고, 그래서 제가 뉴스킨 제품은 정말 뭐 매니아 고객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거는 제품력이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정말. 근데 소비자들은 저와 같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품이 어떻든, 예를 들면 가격이 어떻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한국 시장의 소비자들은 유별납니다. 여러분들을 자신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 보면 유별난지 아닌지. 온라인에 들어가가지고 가격 다 확인해요, 안 해요?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산다 그래도 여러 가지 자동차를 다 본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다 시험해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요, 미국민들이나 한국민들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막 사거든요. 별다른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비자들의 변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합리적 소비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합리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괜찮은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좋은 제품력을 가진 제품이 시장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진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은 제품력을 가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고 이 소비의 트렌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내가 소비함으로써 생산하는 프로슈머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트렌드로 바뀌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될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유통업을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 절대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밀어야 되냐? 전체 시장의 2등인 유통사업을 밀어야 되는데 유통사업 안에서도 소매시장 안에서 성장률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 이상인 네트워크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커진다요. 그러니까 저한테 경제 4단체가 올해만 3군데에서 칼럼을 의뢰하고 네트워크 시장이 뭐냐? 이거 어떻게 좀 갖고 나가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8월 달에도 이번에 칼럼이 중소기업청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장 분량으로 박경수 기자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어떤 게 트렌드인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좋은 회사와 좋은 기업들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좋은 기업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알아볼 수 있는 지금 이 기업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의 얘기는 제가 경제 경영학자로서 하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오신 초대자분들에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저는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경제 경영을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렸던 얘기고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무장해제를 하고 이 기업이 왜 잘 될 것 같은가에 대한 얘기를 그냥 제 주관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4가지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알아보시거나 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초대를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기업이 왜 좋은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첫 번째 정말 단연코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3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3자로서. 여러분, 한국 축구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대교체 얘기 해요, 안 해요? 세대교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대교체에 실패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못해지는 거죠. 근데요, 제가요,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강의를 합니다. 제가 1년에 240회 정도 합니다, 강의를. 삼성, 현대차를 비롯해서 국내에 있는 네트워크 126개 업체 중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비전이 그나마 있고 괜찮은 길을 가고 있는 정통 네트워크 회사들만 강의를 합니다. 그런 회사 15개 정도를 하는데, 제가 제일 애정 있고 제가 정말로 제일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의 경쟁의 시장에서의 문제인데 바로 이 문화에 있습니다. 이 문화가 너무 특별해요. 여러분들 SNS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SNS에서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브랜드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하루에 한 10개씩은 루미스파 하고 있어요, 나. 미치겠어 그냥. 그죠? 막 이래요. 아직도 손으로 클렌징 하세요? 저는 말하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하고 왔어요. 다다다다다.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 세대가 연결된다는 아주 큰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세요. 이 사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보신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한국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요, 은퇴 나이와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48세까지만 다니는 거야, 회사를. 이렇게 전 국민의 95%가 산다고.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은퇴 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감에 따라서 은퇴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냐? 요즘 자영업 문제 많아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2018년 제가 2주 전에 방송했을 때 이 얘기했습니다. 올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5년 내 폐업률 80%를 올해부터 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네트워크 사업은 자본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투자를 해보고 이 사업의 비전을 걸 수 있나 없나, 이 정도 사보는 거는 투자로 본다면 비용이 그 정도 발생을 하는 거죠.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소비자로서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많은 기업들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업은 오래 못 가겠구나, 이 기업은 오래 가겠구나를 평가할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세대의 밸런스입니다. 이렇게 신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 2002년 월드컵 4강에 빛나는 대한민국 같은 데가 되는 거예요. 황선홍, 홍명보가 있고 박지성 이런 애들이 막 나와줘야 좋은 팀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홍명보, 황선홍, 고정훈 막 계속 이렇게 있으면 한국 축구가 2002년에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간다 이거야. 올해 독일 꼴 나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네트워크 기업들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뉴스킨은 이거 극복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고 젊은 세대들이 환호하고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보고 있고 투잡에 대한 부분들을 잘 열어준 기업이 없다 이거예요. 진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좋은 설명을 더 많이 해주시겠지만 제 객관적인 눈입니다. 경영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고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있는 축적된 노하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사실 쉽게 짧은 시간에 따라잡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뢰성이 있습니다. 신뢰성은 뭐냐면 50년, 100년 뒤에 그 이 회사가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알아보셨는데 그 사업이 5년 내에 망해봐요. 의미가 있나요? 또 여기 계신 리더분들, 앞에 계신 리더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사업이 갑자기 회사가 1년 안에 없어져요.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식과 부모를 잃은 기분만큼이나 허무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고려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업이 50년, 100년을 갈 것이냐, 나 다음에도 내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만큼의 투자할 만한 회사냐, 안정적이냐, 신뢰도가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회사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에 진출해 있는 네트워크 기업들 중에서 50년, 100년 이상 갈 기업들 진짜 손에 뽑습니다. 그 기업들 중에 여기가 있다 이겁니다. 왜 이런 신뢰성이 오래 갈 수 있냐? 가장 기본인 게 바로 제품력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경영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잘 되는 기업들은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품력 진짜 어때요? 어때요? 탁월합니다. 괜찮습니다.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고 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게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부분이 있는 건데,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최근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10대 트렌드 중에서 첫 번째로 뽑힌 게 뭐냐? 보상의 속도입니다. 네트워크를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투잡자 그리고 전업자들에게도 자금 유통이 빨라야 된다, 보상이 빨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트렌드 1번에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기업이 본사도 그렇고 사업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지금 보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18년은 사실 뉴스킨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 얘기는 사업자, 신규 사업자들이 없거나 제가 사업자들을 교육할 때는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올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사업이 비상식이다가 앞으로 상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흐름을 타기 좋은 딱 해가 언제냐? 올해 나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킨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올해 정말로 크게 성장하셔야 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그리고 사업을 혹시나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를 공인을 팔아서라도,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벼락 먹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벼락 안 떨어지나니까.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은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제 눈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대를 하고 오셨거나 여러 가지 연유로 오셨을 텐데, 저는 오늘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사업자였잖아요. 그럼 저 막 방방 뛰면서 앞에서 막 진짜 열을 올려서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 받는데 더 큰 목적을 두서 강의를 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니까 진지하게 해야겠다. 제가 전문가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오늘 어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냐. 부산에 오늘 올해 여름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에어컨도 잘 안 켜요, 원래. 더우면 그냥 샤워하고 와, 뭐 이런 거야. 그죠? 근데 올해는 정말 이 더위에 어쩔 수 없어서 막 에어컨도 틀고 말입니다. 진짜 올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 또 이렇게 오게 되고 여러분들 만날 때쯤 되니까 이렇게 딱 날씨가 풀리고 이러면서 생각이 든 게 여러분들 진짜 오늘 이 계기가 이 사업을 알아보시러 오는 계기가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길 바랍니다. 저는 100% 확신하는 게 한국 경제의 상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큰 흐름에서 크게 나아질 기미가 단기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전부 탓만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본인의 길을 찾아 나서고 자신의 일을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도 노력 중이에요. 저만의 길을 찾기 위해서. 더 큰 강의와 더 다양한 강의로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날이 올 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규 사업자들 초대했을 때 항상 이렇게 진지하지만 나중에 사업자분들로서 교육할 때 만났을 때 제가 그때 그 강의 듣고 사업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너무 큰 보람입니다. 오늘 정말 이 부산에서 얘기했던, 제가 뜨겁게 땀 흘리면서 얘기했던 이 얘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과 인생 전환점의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진지하고 진솔하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